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응급실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ETS가 좀 월말 시험들을 상당히 다른 시험보다 어렵게 내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부가 좀 된 고득점자분들한테는 변별력이 생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직 토익 초보자고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 경우에는 월말 시험보다는 월 중간에 있는 시험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것이 적절할 거라는 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시험 난이도가 나오든 간에 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 잘 복습을 하셔가지고 9월달 그리고 10월달 학기 중 시험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도 문제나 논란 문제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제가 영상 밑에 타임라인에 다 별도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면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be eligible for, 제가 수업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표현인데요. 여기다 형광펜 한번 쭉 칠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일종의 묶은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be eligible for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에 적합한 혹은 자격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임무에 적합한이라고 할 때 eligibl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얘를 단독으로 굴리는 형용사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동사랑 전치사 for 사이에 그냥 묶은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방학달에 이미 낸 적이 있는 be 빈칸 for 표현 두 개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많이 토익에서 내는 거 뭐예요? be responsible for 있고요. 뜻은 뭐뭐에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동의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be accountable for,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2번 문법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법 문제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앞뒤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전치사나 접속사나 동사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끊어준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기준으로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전치사 of 앞에서 슬래시 쳐주고요. 빈칸 뒤에 제일 가까이 있는 동사 can receive 앞에서 슬래시 쳐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눈에 띄는 건 소유격 hour이 덜렁 적혀 있습니다. 얘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수식어의 순서상 한정사인 hour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걔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적혀 있어야지. 선생님 명사가 선지에 3개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all of our 빈칸 쭉 형광펜 치시고, 최근 시험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수량대명사 구조인 거를 보자마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수량대명사 구조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요. 수량대명사는 어떤 구조로 많이 쓴다 그랬냐면은 뒤에 of the 복수명사 요 구조를 되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선생님 정관사 더가 아니라 소유격인데요. 한정사의 법칙에 의해서 정관사 더를 쓰면은 our를 못 쓰는 거고, 대신 소유격을 쓰면은 또 관사는 못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정사 안에는 관사랑 소유격이 포함된 개념인데 한정사의 법칙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대명사 구조에서 뒷부분 꾸러미에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무슨 명사여야 돼요? 복수명사여야 되죠, 그죠? 우리 구독자들 중에 대부분 선지씨가 복수명사니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3번 한번 볼까요? 선지를 보니까 전치사 접속사가 섞여 있으면 전치사 접속사 먼저 봐주는 전전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 A와 선지 D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선지 B가 전치사고 선지 C가 접속사라는 걸 판단해주는 순간 얼굴 표정이 그냥 바로 이렇게 번져야 됩니다. 왜? 품사 판단만 하자마자 문제가 풀려버린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구가 와야 되고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절이 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빈칸 뒤에 누가 봐도 명사 구가 왔지 문장이 오진 않았으니까 유일하게 전치사 선지인 B 찍고 그냥 도망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넘어가면 조금 섭섭하니까 despite라는 전치사의 특징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필기하십시오. 앞과 뒤의 내용의 뭐가 반대돼야 되냐면은 긍정과 부정이 반대돼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전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뒷부분 내용 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살아남았다. 우리 회사는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앞에가 부정적인 내용, 경기 침체였으니까 뒷부분에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갔죠, 그죠? 반대로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망했다. 이렇게 앞뒤에 긍부정이 반대돼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선 전치사가 선지 B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만약에 모두 다 전치사일 때도 이 특징을 활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빈칸 기준으로 앞에 해석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앞에서 긍정이나 부정을 암시하는 단어 한두 개만 찾아보십시오.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대요. 뭔진 몰라도 좋은 내용이겠죠, 그죠? 어지간하면. 자, 그럼 빈칸 뒤에 부정을 암시하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다운턴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다운턴은 이렇게 아래로 돌아선다는 뜻이고, 이코노믹 다운턴 하면 뭐겠어요? 경제가 아래로
반대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불황이겠죠. 그죠? 자, 그럼 뒤에 부정적인 단어 보이고 앞엔 긍정적인 단어 보이니까 그냥 아무따 despite 찍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참고로 regardless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regardless 선생님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와 무관하게 이런 뜻이잖아. 얘도 얘 넣어보면 선생님 말이 되는 것 같아. 자, 그거는 regardless of입니다. 아시겠죠? regardless of가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의 전치사지만 선지 뒤에는 regardless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봐줘야겠죠. 그죠? 유일한 전치사 B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104번 살짝 별표 한번 쳐줄까요? 요거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대명사들끼리 4개 적혀있는 대명사 어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근데 대명사는 부정대명사, 수량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아니면은 뭐 제귀대명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역할도 다르고요. 자, 일단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보니까 help의 목적어로 쓰여 있고요. 그러면은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 애초에 help 자체가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다 보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즉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돕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애초에 help 자체가 뒤에 목적어로 사람 명사를 끌 때가 되게 많을 뿐더러 뒤에 이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돕는데요?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는데.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지간하면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겠다. 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먼저 알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시대명사 C입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앞에서 말한 대상을 받아줄 때 쓸 뿐더러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 살짝 필기 한번 해볼까요? 지시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가리키는데 지시대명사 중에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지시대명사는 뭐밖에 없냐면 사람들이란 뜻의 도우즈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우즈는 참고로 도우즈 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가 많죠. 그죠? 디즈는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고르신 게 D예요. D. D는 무슨 대명사인가요? 이렇게 myself, yourself, themselves, ourselves 이렇게 끝나는 거. 제귀대명사죠. 그죠? 제귀대명사는 어떨 때 쓰는가 알아보면은 나는 나를 소개할 것이다. 누구와 누가 똑같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누구를 제기대명사로 써줍니까?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써줍니다. 별표. 자, 그럼 제기대명사 선생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 누구랑 똑같은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주어랑 똑같은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어 자리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트레이닝 세션즈 해서 데이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자,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에 들어가는 거는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 명사로 봐야겠죠. 그죠? 근데 주어에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까? 주어에는 사람 명사가 적혀있지 않아요. 다음 훈련 세션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 여러 개가 적혀있을 뿐이죠. 그죠? 그럼 이 맥락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D는 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단순하게 주어에 복수명사가 적혀있다고 이걸 데이로 보고 선생님 여기 댐셀브즈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랑 불일치했습니다. 자, 그럼 교묘하게 부정대명사 2개를 적어놨는데요. A랑 B 묶어가지고 부정대명사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부정대명사 한번 다 적어봅시다. 뭐 원, 뭐 바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thing 이렇게 있죠. 그죠? 앞에는 뭐가 붙나요, 선생님?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someone, somebody, something, anyone, anybody, anything, nothing, no one, nobody 이렇게 12가지가 있죠. 얘네 12가지 부정대명사들 2개 특징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량대명사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량대명사는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다시피 mor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적는다 그랬죠. 그죠? 부정대명사는 절대 그렇게 적지 않고 무조건 혼자 단독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mebody of the 복수명사 이딴 거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some of the 복수명사라고 하지. 자, 두 번째로 얘네 12가지는 각각의 이유로 다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 선생님. 왜? 우리 저번에 부정대명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리는 이 시험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던데 선생님.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원 밑줄, 뭐 바디 밑줄, 얘네 2가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뭐 thing, 사람한테 thing이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뭐 thing은 사물만 가리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communicate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람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everyone은 사람이고요. anything은 사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유일한 사람 선지 A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105번 간단한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전치사 안이 쭉정이가 하나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쓰레기나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A에다가 별표 살짝 박아주시고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낚이면 안 돼서입니다. 자, off는 부사 중에서도 정말 의미 없는 쓰레기 부사입니다. 선생님 왜 쓰레기 부사예요? 동사 뒤에 기생을 하는 부사야. 지 혼자 서 있지도 못해. 3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off, 그리고 up, 그리고 마지막으로 out. 요렇게 3가지는 전치사 문제에서 선지에 더럽게 많이 등장시키는데요. 왜 등장시킬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전치사 아닙니다. 보자마자 지워야 됩니다. 자, 나머지 3 전치사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데 뒤에 intersection 형광펜 한번 쳐줍시다. 이건 LC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갔네요. 자, 그럼 장소나 위치를 받아줄 만한 전치사는 뭐가 적당한 것 같아요? 교차로에서라는 뜻의 at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교차로의 위치에 있다. 괜찮죠? 그죠?
자, 106번 개꿀자리 1초커 부사자리 문제였습니다. 왜 개꿀입니까? 조동사랑 동사 원형은 한 몸뚱이나 마찬가지예요. 얘네를 어떻게 나눕니까? can이 동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find가 동사가 아니라 can find가 동사 덩어리입니다. 자,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무조건 뭐가 정답? 부사가 정답. 이즐리 끝. 자, 107번 여기 정답 선지였던 선지 B에서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야 했어가지고 이 문제를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사 어휘 문제에서 뒤에 목적어랑 어울리는지 그거 먼저 살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선생님 알고 있어.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그들의 메일 요거를 적어놨잖아. 그들의 편지.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홀드가 들어갔을 때 난 이상하다 느낀 점이 뭐냐면은 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잡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이런 뜻이잖아, 선생님.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걸 잡다에서 살짝 의역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들은 may ask their local post office 이 포스트 오피스한테 뭘 요청할 수 있대요? 투부정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뭐를? 그들의 메일을 홀드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메일을 잠깐 보류하고 갖고 있어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뭐 하는 동안? 영장된 비즈니스 트립 동안. 홀드를 잡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보류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당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딱히 어울리는 건 없어서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review는 갱신하다라는 뜻인데 편지를 갱신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exhaust는 지치게 하다 혹은 어떤 자원을 고갈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support는 지지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다 말이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하고 일종의 살짝 의역이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8번 선지에 대명사가 여러 개 적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접속사가 2개 있다는 게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접속사 선지 A와 C를 무조건 먼저 봐주라 그랬습니다. 선지에 전치사나 접속사 있으면 무조건 걔네가 우선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A랑 C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토익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얘네가 문법적인 자리 특징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자, A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죠, 그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뒤에 자리 규칙 한번 불러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행사로 명사가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뒤에는 무슨 문장이 들어가야 돼?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근데 what 같은 경우에는 등호 표시하고 얘는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선행사 the thing이랑 합쳐져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얘를 앞에 선행사랑 합쳐져 있다는 점에서 뭐라 부르시냐면은 복합관계대명사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저는 복관대라고 적겠습니다. 자, 복관대의 자리 규칙은 어떻게 되냐? 이미 앞에 선행사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복합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선행사로 명사가 1절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근데 복합관계대명사 역시도 꼬다리가 뭐로 끝납니까? 관계대명사로 끝나죠. 그죠? 그러면 뒷부분에는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무슨 문장이 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앞에 명사가 적혀 있나 안 있나 이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겠네요. 자, 뒷부분에 is부터 출발하는 예상대로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갔고요. 빈칸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스태프 미팅이라는 명사, 선행사가 뚝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콤마는 뭐예요? 신경 꺼도 됩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랑 선행사 사이에 가끔 이렇게 콤마 찍을 때 있어요. 전혀 뭐 별 상관 없습니다. 뭐 혹자는 문법책에서 뭐 공부를 너무 딥하게 하셔가지고 뭐 이건 계속적 용법입니다. 뭐 그럴 때 있는데 토익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에요? 담백한 관계대명사 A가 정답입니다. 자, 참고로 복합관계대명사는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대명사 what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whatever도 있고요. 그리고 whichever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oever도 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를 알아주는 게 꽤 중요합니다. whatever랑 whichever는 둘 다 뭐로 바뀌냐면은 anything which라는 거의 복합 표현이고요. whoever 같은 경우에는 anyone who의 합쳐진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복합관계대명사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합쳐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뒷부분의 자리 규칙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관계대명사가 똑같습니다. 꼬다리가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앞에 선행사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절대 다른 명사가 오면 안 된다. 이것도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9번 이거 논란이 꽤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냐면요. 선생님 동의어가 2개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A랑 C가 둘 다 동의어 아닙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니?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임명이라든가 지명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근데 선지 C는 선생님 참고 문헌, 참고 자료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은 선생님 무슨 뜻이 있어? 잡 인터뷰 같은 거 볼 때 당신 레퍼런스 있습니까? 상사로부터 받은 레퍼런스 갖고 오세요. 이게 뭐예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선생님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문장을 읽어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소사이어티 뭐 그냥 뭐 집단명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냥 뭐 회사나 단체명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인바이트를 초대하다로 여기 해석하면은 선제 사람 명사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체는 요청합니다. 추천을 요청합니다나 추천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똑같은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자, 여기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퍼런스에 한 번 더 별표를 쳐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만 쓸 때 추천서라는
라는 말을 쓰는 거냐면 레퍼런스에서 쓰이는 이 추천이나 추천서는 오로지 job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직업적으로만 쓰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상황을 위한 추천이나 추천서는 레퍼런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에 관한 추천서를 레퍼런스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럼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왜 정답이 되냐? 뭐를 위한 거예요? 지금 사람을 뽑는 상황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어워드 동그라미. 어떤 상을 받기 위한 그거에 대한 후보를 추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뽑는 상황이 아니고 직원 고용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C는 탈락이고요. A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인바이트를 초대하다라고 해석해가지고 선생님 사람 명사 있잖아, 포지션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참사입니다. 자, 포지션은 LC에서도 사람 명사인 척하고 낚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포지션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람 명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션은 수업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요. 자, 110번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라는 걸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문제입니다. 자, become에 형광펜 쳐주시고요. be가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비동사랑 똑같이 몇 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이형식 동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형식 동사는 특징이 뭐냐?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보어로 품사는 보통 형용사가 정답이 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일반 형용사 뭐가 정답이었습니까? competitive, 요게 선지 D가 정답이었죠. 그죠? 목적어 자리라고 선지 B를 넣으신 분들이 많은데 참사였습니다. 아시겠죠? become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급 형용사 D가 정답이었다. 자, 참고로 앞에 붙어있는 more은 비교급을 만들기 위해 붙어진 more이고요. 그 앞에 있는 much 살짝 챙겨갑시다. 비교급 앞에 붙어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 부사죠. 그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5가지는 필수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1번 선지에 전치사 4개 적혀있는 전치사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지가 다 전치사인데 뭐 접속사 섞여있는 것도 아니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자, 전치사들은 뒤에 아무 명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용법에 맞는 명사만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용법이 뭐였어요? 용법은 전치사의 사용법이나 마찬가지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얼롱은 뭐뭐를 따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길을 따라, 강을 따라, 쉽게 얘기해서 선으로 볼 수 있는 명사만 와야 되고요. beside는 next to랑 똑같은 뜻이야. 뭐뭐 옆에라는 뜻이니까 냉장고 옆에, 깃발 옆에 이런 식으로 위치로 볼 수 있는 명사가 와야겠죠. 그죠? over는 뭐 over the mountain, 산 위에 이런 뜻으로 뭐 위치나 장소가 올 때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 over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내내, 뭐뭐 내내라는 뜻으로 쓰죠. 그죠? 뒤에 뭐가 옵니까? 기간 전치사죠, 얘는. 자, 근데 뒤에 뭐가 왔습니까? 선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기간도 아니고 the end of the day, 하루의 마지막에, 그날의 마지막에 라는 일종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선제 시점 전치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뭐 전까지라는 뜻의 by밖에 없죠. 그죠? 전치사는 항상 뭘로 풀어야 된다? 전치사들끼리 있을 때는 용법을 먼저 따지고요. 해석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112번 간단한 문법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가볍게 처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문법 문제 전접동 끊으라 그랬죠. 그죠? 빈칸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전접동은 뭡니까? 전치사 for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딱 그 앞에서 슬래시 쳐주고요. 빈칸 뒤에 within이라는 전치사 보니까 그 앞에서 슬래시 치면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 형, 명. 선제 명사 찾아줍니다. refund와 refund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있고 어는 한 개짜리를 쓸 때 쓰는 관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단수 명사가 와야 되죠. S가 붙어있는 거 탈락이고요. D가 깔끔하게 정답입니다. 자, 113번 별표 3개 쳐주십시오. 역시나 너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요. 자, 그냥 필기를 바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B의 notify 옆에다가 필기를 들어갈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목적어 동사라고 되게 유명한 것들을 6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뭐가 있냐면은 알리다라는 뜻의 2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inform 그리고 여기 선지에 적혀있는 notify 얘네 둘 다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고요. 알리다, 공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맥락이 비슷한 3개 동사 적어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assure, 보장하다. 그리고 convince, 확신시키다. 마지막으로 promise, 약속하다. 얘네 3가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지만은 뭐를 약속하다, 뭐를 보장하다, 뭐를 확신시키다 비슷한 맥락에 쓰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의 동사 remind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리다, 그리고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약속하다, 그리고 상기시키다 이렇게 3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를 알리다, 뭐를 보장하다, 뭐를 상기시키다 뭔가 그 대상 자체가 직접 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알리고 누구한테 보장하고 누구한테 상기시키는지 뒤에 일단 사람 목적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별표.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뒤에 사람이 들어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I inform you 하면 나는 너를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한테 네 성적을 알린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알리는 대상이 명사구인 경우에는 of 뒤에다가 써야 되고요. 만약에 그 알리는 사실이 문장이라면은 that 뒤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6가지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무조건 누구에게 알리고 누구에게 보장하는지 사람 목적어가 먼저 들어가고요. 일종의 간접 목적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사형식으로 따지면은. 그러고 나서 뭐를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게 문장이 아닐 경우에는 of 뒤에다 명사구로 쓰고요. 문장일 경우에는 대절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면 동사 어휘 문제에서 notify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하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뒷부분에 your crew 사람 확인하고요. 대절 확인하고 그냥 바로 notify 찍고 형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6가지 동사는 반드시 이렇게 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이 of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of를 전치사 of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동의어인 about이라든가 on이라든가 아니면 regarding이라든가 아니면 concerning이라든가 요렇게 5가지 전치사들이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114번 논란 중에 논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거 틀렸다 해가지고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야. 우리 방금 봤던 113번에 사람 목적어 끄는 동사 뭐가 있어서 선생님? inform 있었잖아. inform. 여기 뭐 적혀 있어 선생님? informed라고 여기 지금 동사가 여기 적혀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inform 뒤에는 당연히 사람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골랐냐면은 목적격이고 사람인 us를 골랐단 말이야. 자, 그럼 알린다. us 우리에게 뭐를 알려줘? 다가오는 비즈니스 스펜딩 디시전에 관해서 알려준다. 선생님,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자,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그 동사들 뒤에 사람 목적어 들어가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그 사람에게 뭐를 알린다라고 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사구일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 못 쓴다 그랬어요. of에다가 형광펜 별표 난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빠져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us가 정답이라면은 빈칸과 upcoming business spending decisions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of라든가 about이라든가 regarding, concerning, on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돼. 근데 이게 왜 어디 갔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오타인가? 설마 오타 검수를 안 하고 시험지를 만들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inform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목적어 끄는 동사가 아니라 뭔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의미로 출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nform이 무슨 뜻으로 쓰였나? 이거를 토익에서 알아야 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생각하는데요. inform이 여기에서 일종의 영향을 미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출제자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굳이 113번에 notify랑 똑같은 뜻의 단어를 114번에 재사용을 해놓고서 당연히 그리고 토익의 역사상으로 inform은 뒤에 사람 목적어 끄는 동사로 출제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굳이 그걸 깨트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저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 해가지고 딱히 유의미하게 감점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 어스 골라서 틀리신 분들은 이것만 반성하면 될 것 같아. 사람 목적어 뒤에 이게 사형식 동사라고 불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 목적어를 간접 목적으로 봤을 때 of 없이 직접 목적어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에 of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 of가 빠져 있다는 거를 간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못 느꼈다면은 그거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inform이 여기에서 뭐 affect나 그런 다른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라고 쓰였다면은 납득 가능했을 것 같은데 inform은 굳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했는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배워가야 되는 거는 사람 목적어 끄는 동사들이 뒤에 명사구를 쓸 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of라든가 on이라든가 about이라든가 regarding, concerning 이런 거라도 들어가야 된다. 자, 뒤에 문장이 들어올 때는 뭘 쓴다 그랬어요? 접속사 대시 들어간다 그랬죠? 이 구조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뭐였어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어로 명사구 앞에 그냥 한정사 뭐가 정답이었어요? A가 그냥 시무룩하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115번에 선지 B 소박하게 별표 쳐주시고요. remote라는 형용사 단어 공부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얘는 토익의 어휘 문제에서 굉장히 사랑을 하는 선지나 마찬가지인데 remote라는 형용사는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원격 진료라는 말 아시죠? 그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원격의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두 번째는 remote place. 이건 원격 장소가 아니고 외딴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remotely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통 원격의에서 파생된 부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격으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앞에 work랑 굉장히 짝꿍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뒤에 전치사구랑도 호응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일하래요. 뭐랑 같이 일하래요? 안전한 네트워크와 함께 일을 하래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원격으로 일을 하겠죠. 그죠? 뒤에 전치사구와 내용과도 굉장히 호응이 잘 되기 때문에 remotely가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뭐 동일하게라든가 본능적으로 일을 하라든가 아니면 뭐 의식적으로 정신 차려 일을 하든가 얘네 3가지 부사들은 맥락에 딱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work remotely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종의 재택근무하는 상황이 토익에 꽤 많잖아요. 그죠? 짝꿍 콜로케이션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6번.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선생님, 나 이거 맞췄어. 맞아요. 정답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has been 뒤에 선생님 무조건 pp 들어가야 되잖아, 선생님. pp 어디서 b 딱 찍고 그냥 넘어갔는데 선생님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완료 시제로 적혀 있어서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빈칸 앞에 뭐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비동사가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동사의 완료 시제가 적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pp만 있는 게 아니라 ing도 있죠. 그죠? 당연히 둘 다 될 수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 자, 비동사 뒤에 pp 즉 ed가 들어가면은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없어야 하고 목적어가 없어야 하고, 비동사 뒤에 ing가 들어가면 진행형이건 나발이건 간에 능동이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능동이면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후보는 원래 비동사 뒤에 b와 d가 둘 다 가능했으나 뒤에 목적어 없이 콤마로 딱 찍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제서야 ed를 찍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었으면 ing도 정답 후보에 당연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117번. 선지를 보니까 A, B, C는 다 접속사 선지인 것 같고요. 선지 D는 finally라는 뜻의 부사 선지다 보니까 무조건 누구 먼저 고려해야 돼요? 접속사나 전치사 먼저 고려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애매하면 뭐 찍어줄까? 선생님, 부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매하면 뭐 확인해 줄까요? 접속사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가? 동사 개수가 나오는가? 요거를 확인하면은 이 자리가 접속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was well received라는 동사 하나 보이고요. 뒤에는 뭐가 보입니까? felt라는 동사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that이라는 접속사 하나 들어갔고요. 동사가 was missing이라는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동사가 3개 있고 접속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겠네. 자, 접속사들끼리 놓여 있으니까 얘는 용법이라는 게 없어서 전치사들끼리 있으면 용법을 따지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건데, 접속사는 딱히 용법이랄 게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일단 해석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although에다가 별표 쳐주십시오. 여러분,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얘네들은 뜻이 뭐예요?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이랑 똑같죠. 그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잖아. 제가 아까 이거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앞과 뒤에 뭐가 반대된다? 긍부정이 반대된다. 별표 치십시오. 앞뒤 내용이 긍부정 반대된다는 특징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A랑 B를 먼저 해석으로 겨루기보다는 C가 유일하게 해석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는 C를 먼저 판단하는 걸 극도로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이 빈칸을 기준으로 앞의 문장, 즉 콤마 앞의 문장에서 긍정이나 부정을 암시하는 단어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뭔진 몰라도 잘 됐대요. 그죠? well 찾았고요. 앞에 긍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콤마 뒷부분 내용에서 부정을 암시하는 단어 있나 찾아. 누가 봐도 missing입니다. 그죠? 뭔가를 놓쳤대요. 부정이네요. 그럼 빨리 뭐 찍고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도올도 이분도 찍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졸라 중요합니다. 왜? 파트 5에서 소중한 시간이 조금씩 낭비될수록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뒷부분에 파트 7 10개 20개 찍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118번 문법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법 문제기는 한데 선지 B를 제외하고는 A와 C와 D와 다 무슨 선지입니까? 동사 선지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른 문법 문제랑 다르게 전접동을 끊지 마시고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식으로 최대한 품사를 흐트러뜨려 놓는데 지금은 과반수 이상이 무려 3개가 동사 선지잖아요. 그럼 빈칸 자리가 뭔가 아닌가 이거 먼저 의심하셔야 돼.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 이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그때 쓰는 공식은 뭡니까? 또 이거죠. 그죠? 접속사 개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뭐가 나오는가? 동사 개수가 나오는가? 한번 세워봅시다. 만약에 이 공식이 안 맞으면 바로 유일한 동사 아닌 선지 B를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한번 세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that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extend라는 동사가 하나 발견됐어. 자, 그러면 접속사 하나 있고 동사 하나 있으니까 방정식의 양변이 맞으려면 빈칸 자리가 동사 맞겠죠. 그죠? 자, 그럼 0단계로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동사 아닌 거를 소거를 먼저 하는 게 0단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0단계라 부릅니다, 저는. 자, 그럼 선지 B가 그 공식에 의해서 소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제발 시제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요. 1단계는 능수동 판단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나 능수동 판단이 너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자, 목적어 유무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능동이면 아까 문제 풀 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 목적어의 유무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는 뭡니까, 선생님? 주어 보고 수일치하면 되고요. 3단계 시제는 무조건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제는 가장 밑으로 떨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능수동 판단 한번 해봅시다. 뒤에 a plan이라는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여기 자리는 능동 동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 PP, A 수동이죠. 그죠? 그리고 선지 C는 능동이고요. 선지 뒤에 being, PP 이것도 수동이죠. 그죠? 그럼 유일한 능동 선지 뭐가 정답? C가 깔끔하게 정답이었어요. 자, 119번 그냥 바로 별표. 바로 별표.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파트 7 독해할 때도 유심히 독해해 보신 분들은 지문에서 이걸
분명히 공부할 때 한번 봤을 텐데요. in a timely manner 그냥 외웁니다. 이건 그냥 묶음 표현이고 일종의 수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뭘 별도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timely 선생님 나 이거 왜 안 골랐냐면 한, 형, 명 구조잖아. 여기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웬 이상한 가짜는 부사선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째고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그때는 부사가 되고요. 여러분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friend, 친구라는 뜻의 명사죠. friendly가 부사예요, 여러분. 아니죠. 친근한, 친절한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time이라는 명사 뒤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지금 적절하게 형용사 어휘 문제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120번 전치사 접속사 문제입니다. 품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접속사는 선지 C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부사거나 전치사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접속사가 무조건 쓰여야 되는 자리야. 왜? 이거 세 번째 적는 것 같습니다. 접속사 개수에 더하기 1을 하면 동사 개수가 나와야 돼. 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문장에 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 두 개 있어야 된다. 너무 입이 아프네요. 그죠? 자, 그럼 빈칸 앞에도 동사 즉 문장이 하나 들어갔고요. 빈칸 뒤에도 was held up 동사 즉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동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무조건 뭐 자리해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선지의 유일한 접속사 해석 없이 그냥 because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120번 별표 크게 박아주십시오. 자, 일단 보니까 선지에 전치사 접속사 적혀있는 전치사 접속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품사 판단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once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의 접속사고요. 시간 접속사죠. 그죠? other than과 except는 접속사가 아니고요. before가 시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접속사 두 놈 중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자, 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니까 일종의 뭐나 마찬가지야, 선생님. after랑 비슷한 의미잖아, 시간 순서가. 자, 그럼 잘 들어봐. 지금 once도 말이 되고 내가 생각하면 before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해석해봐, 선생님. 빌딩 허가증이 has been officially 공식적으로 granted 수여된 다음에 우리 회사는 시작할 거야, 그 프로젝트를. 요것도 괜찮아, 선생님. 그래서 나는 A도 괜찮다 생각해. 근데 before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야. 공식적으로 허가증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회사는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선생님. 좀 이상한 회사긴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자연스러우려면은 이게 빌딩 허가증이 수여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설마 이게 원스가 정답인 거야? 나는 비포도 왜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친구는 문법적으로 뭔가 크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시제가 미래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뚱딴지같이 현재 완료로 적혀 있는가,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돼. 자, 미래 완료라고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미래 완료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래가 두 개일 때 그 중에 어떤 미래를 미래 완료로 쓰냐면은 먼저 일어난 미래를 미래 완료로 씁니다. 별표. 미래가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시간 접속사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서 사건이 두 개 발생했겠죠. 그죠? 미래 두 개 중에 먼저 일어난 미래를 미래 완료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토익 수준에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요 부분에 원래 시제는 뭐였냐면은 미래 완료로 적어서 will have been officially granted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야. 선생님,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 왜 안 적혀 있냐면 하나 더 필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나 혹은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 다른 말로 조건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를 쓰지 않는다? 미래의 내용이어도 조동사 will을 쓸 수 없다. 이것도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 접속사 A나 D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ill이 날라가고 단수주어와 수일치돼서 have가 have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이 자리는 사실상 뭐가 적혀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 완료가 적혀있던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미래 완료는 미래 두 개 중에 지금 콤마를 기준으로 사건 두 개 있죠. 그죠? 앞에도 미래고 뒤에도 미래입니다. 허가증 미래에 수여될 거고요. 프로젝트 미래에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일어난 거를 뭘로 표시해줬어요? 미래 완료로 표시를 해줬어. 그러면 이 두 개 사건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쪽 앞에 쪽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시간의 선호 관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애프터나 원스가 더 어울린다 이게 아니라요. 출제자가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뭐가 먼저 일어난 거라고? 이게 먼저 일어난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before는 정답이 될 수가 물리적으로 없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없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자, 122번 그냥 묶음 표현입니다. 보자마자 be likely to 떠올라야 됩니다. 별표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be likely to 요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뒤에 to는 투부정사의 to고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뭐뭐 할 것 같다. 자, 비슷한 의미의 표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tend to 부정사라는 표현도 추가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likely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입니다. 비동사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용사로 봐주긴 해야겠죠, 그죠? 자, 근데 likely는 단독으로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뭐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be likely to 요 형태로만 무조건 기출을 한다고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보자마자 그 구조기 때문에 likely 딱 찍고 넘어가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3번 선지에 다 어떤 것들이 적혀있는 어휘 문제입니까? 동사의 어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면은 동사로 먹다를 골라줘도 괜찮지만은 뒤에 목적어가 벽돌이 적혀있다면 먹다를 고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상식선의 판단일 뿐입니다. 자, 그럼 목적어가 뭐가 적혀있나 확인하는데 댐이 적혀있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인칭 대명사 댐이 받아주는 앞에 복수명사를 받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앞에 복수명사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주어로 적혀있는 most drivers라고 보면 대참사입니다. 자, 제가 앞에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는 댐이 아니라 themselves라고 제기대명사로 적어야겠죠, 그죠? 요거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복수명사 flyers 전단지 요걸 받아줘야겠네. 자, 그럼 전단지를 뭐 하다 어울리는지 보겠습니다. 선지 A의 modify는 어떤 값을 조정하다 이런 뜻인데 전단지를 조정하다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respect는 존경하다 뭐 이런 뜻인데 전단지를 존경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전단지를 require 요청하든가 전단지를 discard 버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discard this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this가 붙어있는 동사는 dislike 싫어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뜻을 암시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동사를 가지고 살짝쿵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단지들이 윈드쇼드에서 발견됐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것들을 뭐 한다? 버려버린다. without 뭐 없이 reading 읽는 것도 없이 읽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린다. 내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테니까 부정적인 동사 discard가 정답이겠죠, 그죠? 자, 124번 문법 문제입니다. 빠르게 속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접동 끊어보면은 빈칸 앞에 비동사도 동사라 그랬습니다. is라는 비동사 앞에서 끊어주고요. 빈칸 뒤에는 전치사 for 앞에서 끊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space라는 명사 앞에는 뭐 어떤 품사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겠죠, 그죠? 선제 유일한 형용사 뭐밖에 없어요? convenient 끝. 자, 125번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이 문제 꽤나 어려워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부사 어휘 문제는 특징 있는 부사 위주로 암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선지 시 살짝 별표 쳐주시고요. 무슨 뜻이에요? slightly 약간이란 뜻이죠, 그죠? 약간 증가했다, 약간 감소했다. 이 부사는 어떤 동사를 위주로 수식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증가하다 혹은 감소하다. 증가 감소 동사 수식 부사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웬 의자가 동사로 적혀 있네 하고 난감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의자가 아니고 체어를 동사로 썼을 때는 여러분 체어맨이 어떤 뜻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의장이거든요, 의장. 그러면 wheelchair이라고 지금 동사로 써놓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우두머리 역할을 하다 아니면 의장 역할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줄여가지고 뭐 관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적어도 증가 감소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선지 씨는 일단 집에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extensively는 광범위하게라는 뜻이고요. invariably 요거 몰랐던 사람들 꽤 많을 텐데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variable이라는 형용사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겠죠, 그죠? variable은 다양한이란 뜻인데 invariable 하면 그거의 반대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안 다양한 이러지 마시고 변함없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럼 invariably 하면 무슨 뜻일까요? 변함없게라는 뜻이겠죠. 자, temporarily 이건 모를 수가 없는 토익 빈출 부사죠. 초빈출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뜻이죠. 지금 선지에서 두 개의 부사가 서로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나요? 이게 진짜 섹시한 판단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휘 문제를 풀든 모시기를 풀고 있든 간에 선지에서 두 개의 선지가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풍기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분명히 그 두 개를 위해서 출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선지에 빌딩에 들어가다와 빌딩에서 나오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다른 동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변함없이가 정답일지 일시적으로가 정답일지 이 두 개를 위주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해보셔야 돼.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스미스 씨는 어떠하게 의장직을 맡을 거야? while 뭐 하는 동안? 그 그룹이 looks for 찾는 동안 영구적인 리더 직책을 찾는 동안 잠깐만 맡아준다라는 뉘앙스가 될 테니까 선지 D가 정답이 되겠죠. 자, 126번 요거를 이벤트 코디네이터를 복합명사로 암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명사 뒤에 빵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명사 앞에 빵꾸가 뚫려 있으면 보통 형용사가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명사 뒤에 빵꾸가 뚫려 있을 때는 크게 보면 가능성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냥 명사를 하나 더 박아버릴 수도 있죠. 이걸 뭐라 불러요? 복합명사라 부릅니다. 자, 근데 무조건 복합명사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후치 수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ed는 수동이죠, 그죠? 뭐뭐 된 명사 이렇게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걸 후치 수식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분사가 한 단어짜리일 때는 일반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서 보통 수식을 하죠, 그죠? 그럼 후치 수식은 어떨 때 들어가냐?
ing 뒤에 목적어가 붙거나 ed 뒤에 선생님 ed는 수동인데요. 전치사구가 붙을 수도 있죠. 그죠? 목적어 대신에. 이런 식으로 분사의 크기가 커져서 분사구가 됐을 때 후치 수식을 많이 합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야. 자, 근데 명사 뒤에 빵꾸가 뚫려 있고요. 얘 뒤에 목적어도 없고 전치사구도 없기 때문에 후치 수식 갈래길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복합 명사로 그냥 가해도 되는 겁니다. 선지에 명사 선지는 선지 C와 선지 D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 명사고 다른 하나는 사람 명사가 아닌데 뒷부분에 뭔가를 다루다라는 뜻의 handle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디테일들을 다루다라고 하려면 이 주어에는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벤트 코디네이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우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조정하다라는 뜻이고 코디네이터는 조정자라는 뜻이죠. 그죠? 이벤트 코디네이터 하면은 행사 조정자. 조금 우아하게 바꾸면 뭐가 될까요? 행사 주최자가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복합 명사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7번 이거 꽤나 논란이 있었고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던 명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정답이 됐던 선지가 별로 토익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던 명사여가지고 뜻을 몰라서 틀린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일단 뜻을 알려드리자면 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형 이런 뜻이고요. proximity 별표 이게 정답이었는데요. 여러분 간호학과나 아니면 뭐 이제 물리치료학과나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의료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proximal이라는 의학 용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근위부의 몸에서 좀 가까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깝다는 뜻이죠. 그죠? proximity라고 명사용으로 쓰면 어떤 뜻이 될까? 가까움이 됩니다. 그냥 가까움. 일종의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죠. 그죠? similarity, 유사성, attention, 관심이라는 뜻인데요. 명사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식어를 먼저 살펴야 그랬어. 앞에 형용사 살펴주고요. 뒤에 전치사구나 후치 수식 있으면 걔네랑 어울리는 줄 살펴보라 그랬지. 근데 앞에 뭐 합리적인이라는 형용사 적혀 있고 뒤에 to each other, 서로를 향해 전치사구랑 그리고 앞에 형용사를 봤을 때 딱히 어떤 명사가 특별히 어울린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수식어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결판이 안 나면 동사랑 어울리지 보라 그랬는데 동사를 심지어 비동사를 써놨어. 그리고 얘는 해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해석을 해보면은 proximity가 정답이었는데 의역을 하지 않는 이상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since 뭐이기 때문에 보통 접속사 since는 because랑 똑같이 해석될 때가 많죠. since 뭐이기 때문에 Riverwood랑 Westfall이라는 이 두 타운이 are in reasonable proximity 직역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까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서로를 향해. 의역을 살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에게 합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역이 돼서 정답이 됐던 겁니다. 뒷부분 내용도 보면 더 적절해요. Traveling between them 그들 사이로 출장 다니는 것 그것들 사이에서 출장 다니는 것은 is quite simple 꽤 간단하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 유사성이라든가 대형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에서 트래블링 하는 거는 꽤 편하다 꽤 간단한 일이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proximity가 의역을 해야 정답이 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별로 막 엄청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최근 1년 이내에 다시 한번 기출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만 잡아두기 위해서 요게 요런 뜻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전치사 안에 쏙 담겨 있을 때에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가까움 속에 있다 보다는 가까운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조금 자연스러웠죠. 그러면은 독해할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128번 속도 내야 되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서 템포 늦추면 절대 안 되죠. 이미 앞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나 많았는데 여기에서조차 머뭇거리면은 파트 5 푸는데 10분이 넘어갔을 겁니다. 자, 전접동 바로 그냥 무릎 반사 수준으로 끊어줘야 됩니다. 빈칸 앞에 after ing라는 분사 구문이 적혀 있네. 여러분 after 앞에서 끊어도 상관없고요. 분사 구문에서 ing는 능동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앞에서 끊어도 상관없죠. 그죠? 빈칸 뒤에는 콤마도 기준선이라 했으니까 콤마 앞에서 끊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정사, 사, 명사 들어갈 테니까 여기 자리 누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네. 선지의 일반 형용사 먼저 골라줍니다. mandatory가 필수의, 의무의라는 일반 형용사죠. 그죠? 선지 C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129번 이게 희대의 논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solidly와 previously의 두 가지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단 widely, 널리나 considerably 상당히 얘네 두 개는 딱히 고르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solidly 얘가 무슨 뜻입니까? solid가 단단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solidly 하면은 단단하게 아니면은 조금 의역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냐면은 뭐 견고하게 굳건히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previously는 대표적으로 과거 시제일 때는 정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과거 시제 부사는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was booked 예약되었다라는 과거 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시제일 때 previously가 오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이상한 상황을 지어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냥 C가 정답이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solidly를 골라서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알고 있어요. 자, 그분들의 주장은 다 이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인도 이러지 않았는데. 선생님, solidly도 말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봐. 미팅룸 A는 was 어떠하게 booked 됐다고 선생님? 어떻게 예약됐냐면 solidly booked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견고하게 예약이 됐다고. 쉽게 얘기해서 이 방에 사람이 꽉 들어찼다는 의미잖아. 그러면은 이 다른 부서에 의해서 was solidly booked 견고하게 예약이 됐기 때문에 so it is not currently available. 괜찮잖아 선생님. 그것은 현재 사용 불가능이다. 왜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약을 살살 하면은 예약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견고하게라는 solidly를 넣어서 견고하게 예약을 했기 때문에 so it is not currently available 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약이 안 견고하게 하면은 예약을 살살 하면은 뭐 그건 현재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드시죠, 그죠? 애초에 이 예약이 됐다는 것 자체 당연히 견고하게 됐다는 게 이미 내용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olidly를 한 번 더 넣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야. 최근 시험에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은데요. 이미 문장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안에 당연히 예약을 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여기에 solidly를 한 번 더 넣는 거는 굳이 맥락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과거 시제일 때 그냥 국밥같이 정답이 되는 previously 붙고 딱 찍어주셨으면 틀릴 리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solidly도 말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뭐 그러면 걔는 정답이 된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걔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지고 대답을 해주니까. 근데 토익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이렇게 특정 시제랑 어울리는 부사들 우리가 미리 암기를 해놨죠, 그죠? 그러면은 과거 시제일 때 previously 이전에 뭐 했다 딱히 오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믿고 골라주고 다음 문제 넘어갔으면 불필요한 유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130번 별표 쳐주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간 접속사 뒤에 ing 붙여서 이걸 무슨 구문이라 부릅니까? 정말 중요한 분사 구문이라 부르죠. 필기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분사 구문이 뭐냐면은 ing나 ed 이 분사 형태 앞에 시간 접속사 3대장 before이라든가 아니면 after라든가 마지막으로 3대장 중에 뭐 마지막 하나 뭐 있어요? when이라든가. 그래서 요 형태를 띠는 거는 거의 뭐 그냥 5초 안에 골라줘도 정답이 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before ing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죠. before ing 하면 뭐예요? ing가 능동이다 보니까 뭐뭐 하기 전에, after ing는 뭐뭐 한 후에, when ing는 뭐뭐 할 때, ed는 수동이기 때문에 뭐뭐 되라고 해야겠죠. 뭐뭐 되기 전에 before ed, 뭐뭐 된 후에 after ed, 뭐뭐 될 때 when ed. 자, 다 필요 없고 분사 구문은 ing나 ed 앞에 시간 접속사 3대장이 붙어가지고 이루는 게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전치사 접속사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시간 접속사 when 뒤에 ing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when ing 찍고 넘어가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s는 왜 안 돼요? 선생님 as도 접속사일 때 뜻이 뭐뭐 할 때라는 when과 유사한 의미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s는 시간 접속사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라기보다는 as 안에는 뭐 because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가 다 혼재하기 때문에 as를 시간 접속사로 별도로 사용해서 분사 구문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as를 뭐뭐 된 대로 뭐뭐 된 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ed 형태가 많이 오기는 하나 이거를 when이랑 동급으로 보고 분사 구문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before, after, when.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since라든가 once라든가 이런 다른 시간 접속사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요. as는 거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말 어려웠던 서른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해설 강의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맞추기가 좀 힘들었던 문제들도 한 두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도 누군가는 점수를 따가고 누군가는 점수를 못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모두가 다 함께 틀리는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시험에서 inform 뒤에 사람 목적어 us가 아니라 웬 뚱딴지 같은 hour이 정답이 된 그런 문제들. 다 같이 틀리면 되는 문제들. 그걸 틀렸다고 여러분이 뭐 만점 안 나오고 900점 안 나오고 800점, 700점, 600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쉬운 문제, 우리가 배운 기본 문제들 중에서 뭔가 틀린 게 없나 그걸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점수는 거기를 다 맞추는 거에서 점수가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월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중순에 있는 시험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정렬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 나왔던 서른 문제 잘 착실하게 복습을 하셔가지고 다가오는 9월달 시험에 충분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험 끝나고 다시 해설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